예, 예, 지금 바로 소개받은 노승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마스크 쓰고 있으면 좀 답답할 것 같죠? 저만 벗겠습니다. 여러분은 벗으시면 안 됩니다. 예, 지금 소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그 스승님이 두 분 계셨어요. 한 분은 이제 광자 적자 광도 큰 스님이고 한 분은 조자영 박사님입니다. 예,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이제 18년 동안 모셨는데 조자영 박사님은 원래 건축가입니다. 일찍 이제 평양사범 나와서 22살에 미국 유학해서 하버드 공대 구조건축으로다 대학원을 나오셨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도 건물들을 많이 지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일제시대 때 일본 교육, 미국 가서는 교회 가고, 이렇게 떠들다 보니까 도대체 우리 문화의 뿌리는 뭔가, 이걸 찾아다니기 시작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 문화의 바탕이 이제 삼신제 사상에 있다. 이제 이렇게 기교를 읽고 책도 내시고 했는데, 건물 지은 것 중에 마지막으로 이제 지은 것이 정동에 있는 미국 대사관 관저. 예, 아주 유명한 건물이죠. 한옥 건물로. 예, 전 세계에서 미국 대사관의 관저를 그 나라의 양식으로 지은 거는 한국밖에 없어요. 다 미국식으로 지었거든요. 예, 그런데도 그게 워낙 유명해서 세계에 나가 있는 미국 대사관저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건물이 바로 또 한국에 있는 그 미국 대사관 정동에 있는 그 건물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이제 쭉 다시 배우기 시작을 해서 배운 지 10년 만에 이제 1993년부터 문화 답사를 시작했어요. 제가 월간 불광을 맡고 있을 때 그때부터 이제 바람일 문화기획 팀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기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이제 28년 차입니다. 근데 올해는 속이 말해도 한 번밖에 못 갔어요. 이 마스크 때문에 예, 코로나 때문에 외국 가는 것도 못 가고 다 이제 중단이 된 상태고 내년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금강영사 팀도 2006년부터 2013년까지 8년간 저하고 다녔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팀이 없어졌다가 요즘에 다시 생겼는데 역시 또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죠. 예, 예, 그래서 적어도 이제 인연이 꽤 있는 이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도 좀 더 이제 쉬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오늘의 주제는 도깨비하고 용이에요. 도깨비하고 용. 도깨비하고 용. 옛날 고찰에 가면은 뭐 현판 옆에나 추녀 이런 데 용이 많잖아요. 그죠? 어느 절에나 가도 많죠. 많이 보시잖아요. 사실 저러고 관계가 있나요? 예? 예. 부처님하고 뭐 관계가 있나? 정확히 모르시잖아. 그죠? 근데 사실은 이제, 부처님하고 관계가 없지만 문화사 쪽으로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또 도깨비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오늘 강의의 주제를 그렇게 잡은 겁니다. 예. 제가 이제 사찰에는 도깨비도 살고 삼신합의도 난다는 책을 작년에 썼어요. 써가지고 금년에 이제 세종 도서, 그러니까는 문광부 이제 추천 우수 도서로 이렇게 선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이제 책을 구매해가지고 이제 국립 이제 도서관에다가 이제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우리나라 책이 한 4만 종 나와요. 4만 종. 그 중에서 학술서적 400여 종, 또 교양서적 한 550종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도서관에다 배분해 주는 거예요. 한 800만 원어치 정도를 사서 거기에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예. 그래서 지금은 또 그 후속편 제2편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얘기하기에 앞서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법당에 가시면 지금 용을 많이 보지만 그 이전엔 그럼 어땠을까요? 그죠? 그 이전에 이제 장면들을 이제 보겠습니다. 네, 이 복용사 극락전이에요. 복용사 극락전 어느 시대 건물이죠?
고려시대 건물이에요. 우리나라에는 고려시대 건물이 딱 5개밖에 없어요. 봉정사 극락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석사 무량수전, 조사당, 수덕사 대웅전, 그리고 은혜사 거조왕, 딱 5개뿐이에요. 근데 다 용이 없어요. 지금 바라봐도 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춘녀에도 없고 현판 옆에도 없고 용이 없습니다. 예. 이렇게 고려시대 때는 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조선시대 초기 건물에는 그럼 용이 있나? 조선시대 초기 건물. 예, 강진무의사 극락전이에요. 조선시대 초기 건물이죠. 역시 용이 없습니다. 예, 춘녀나 현판 옆에나 다 용이 없어요. 안에도 용이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초기 건물이 이제 봉정사 이제 대웅전, 또 강화도 정수사 이런 데 보면 원래 안에는 용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용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없었던 용이 나중에 생겼냐 이거죠. 요거는 임진왜란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임진왜란하고. 임진왜란에 우리나라 철들이 거의 다 탔죠. 왜군이 들어오면서 스님들이 이제 승군을 조직해서 일본군하고 싸우기 시작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사찰들을 갖다가 적군의 이제 소굴이다 해가지고 다 불태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몽땅 다 거의 다 탄 거예요. 예. 타고 나서 다시 질 때는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목조 건물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불이죠. 화재. 이걸 방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징으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예. 왜 그렇게 썼느냐면 용은 무로 상징이죠. 수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을 이제 건물의 외부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또 춘열이도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안에는 법당 안쪽에는 수생식물들, 뭐 연꽃이라든가 붕어, 뭐 물고기, 자라, 수달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배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부처님 법문도 듣는 것도 들으면서 법당을 화재로부터 지켜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수생식물하고 용이 이제 법당에다 전부 이제 포진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 전에는 용이 정말 없었나? 용이 있었어요. 그럼 어디 있었는가? 바로 법당 닷집에 있었어요. 여기도 있죠? 예. 요거는 고려시대 건물에도 있어요. 고려시대 건물에도 닷집 안에는 봉정사 극락전 같은 데 가면 안에 용이 있어요. 그럼 저 용이 도대체 어떻게 온 거냐 이거죠. 부처님하고 특별한 관계가 없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제가 추적을 해본 거예요. 남쪽 불교권에 가면 요거 많이 보시죠? 보신 적 있으세요? 저 붓다가에도 있고, 태국이나 라오스, 뭐 캄보디아 이런 데 가면 이게 많이 있어요. 그림으로도 있고 조각으로도 있고. 예. 이게 뭘까요? 예? 뱀. 그죠? 뱀 위에 앉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 위에 있는 거는 뭐로 보이나요? 뱀의 머리. 예. 머리가 7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다 남방 쪽에 왜 이게 많으냐 이거죠. 다 원인이 있는 거예요. 이게 경전을 찾아보니까 무찰린다 용왕이라고 나와요. 예. 무슨 뜻이냐? 부처님이 처음 깨닫고 나서 일주일씩 나무를 옮겨가면서 선정에 들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4번째가 지나가고 28일이 지나가고 5번째 나무에 앉아가지고서 선정에 들으셨는데 그때 폭풍우가 불었어요. 거센 태풍이 불다시피 불어왔는데 그 나무 밑에 살고 있던 무찰린다가 뱀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무찰린다가 올라와가지고 선정에 드신 부처님을 7번 몸을 감고 머리를 위로 덮어서 비바람을 막아줬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스님 이제 부처님이 선정해서 깨어나니까 뱀이 그 부처님 앞에 가니까 자연히 비구의 몸으로 변해가지고 합장을 했다 이렇게 경전에 나와요. 예. 그러면서 이 남방 쪽에서는 이걸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벽화로다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 요거는 캄보디아에 있는 그 사찰에서 제가 찍은 거거든요. 예. 요건 아예 부처님이, 그죠? 7겹으로 감고 부처님 위에 코브라가 이렇게 이제 있는 거예요. 원래 요것이 경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킹 코브라야, 쉽게 말하자면. 거대한 뱀이 이렇게 부처님을 보호하는 거를 조각으로 나타낸 거예요. 예. 여기는 머리가 하나잖아요. 근데 점점 신령스러우기 시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5개도 됐다가 7개도 됐다가 이렇게 이제 변해가는 겁니다. 예. 요거 잘 안 나오는데 요건 이제 조각으로 나타난 거예요. 역시 뱀의 몸에 앉아있고 그 머리가 7인 뱀이 위에서 이렇게 폭풍을 막아주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것이 이제 불교권, 남방 불교권에서 경전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중국으로 들어옵니다. 예, 중국으로. 중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뱀이 있나요? 없죠? 이거 가장 가까운 거 못 가요. 용입니다. 그래서 용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용으로 바뀌어서 이제 부처님 앉아 계신 천장에다가 이 장치를 한 거예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은 그렇게 돼 있어요. 법당에 가면 이제 부처님 위에 용을 그리게 돼 있어요. 이것이 우리한테 들어오니까 우리도 역시 똑같이 용으로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요걸 뭐라고 그래요? 용을 부르는 이름이 있어. 호법용. 예, 불법을 지키는 용이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한 마리씩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이제 부처님 머리 위에는 이제 장치를 하는 거예요. 닷집을. 이것이 고려 시대 때도 쭉 내려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선 시대 때도 쭉 내려왔고 이것이 이제 닷집 우리 하나의 문화로서 형성이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일단 닷집을 만들면 안에다가 부처님을 설치하는 것으로 굳어지게 된 거예요. 네. 또 하나는 부처님이 시달타 태자로 태어났을 때 누가 목욕시켰어요? 범천하고 제석천이 따뜻한 물, 차가운 물을 가지고 와서 부어가지고서 목욕을 시켰다 이렇게 돼요. 초기 경전에, 보요경에는. 근데 후세로 가면은 과거 인과경 같은 데는 난타용왕과 우바난타용왕이 목욕을 시킨 거로 바뀌어요. 용왕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중국에 들어와요. 중국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용인데 중국 사람들 뭐를 좋아하죠? 9마리를 좋아해요. 구자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9마리 용이 토해주는 물로다가 목욕을 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걸 구령토스라고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9구자가 숫자로 9도 되지만 오래될 구자를 써요. 그러니까는 자금성이라 이런 데 가면 아주 큰 집에 가면 구령벽 9마리 용을 갖다 새겨가지고 설치해 놓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그와 같이 똑같이 그렇게 이제 불교에서 원용을 해서 9마리 용이 목욕을 하는 장면으로다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어디냐면은 논산 쌍계사 닷집이에요. 논산 쌍계사 닷집은 대웅전은 이제 세 분을 모시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임진왜란 이후에 진 거예요. 임진왜란 이후에는 법당을 짓고 부처를 모시는 방식도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 전쟁을 겪고 많은 사람이 죽었고 다쳤기 때문에 우선은 현세 중생을 위해서는 가운데 석가모니, 그리고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미타불, 다친 사람들을 위해서 약사열애 이렇게 모시는
그게 이제 양식이 달라지거든요. 이게 가운데 석가모니 분이 앉아 있어요. 이게 닷집에는 물론 다 용이 있죠. 근데 여기는 석가모니가 앉아 있는 그 위에 닷집이니까, 그러면 석가모니는 특징이 뭐예요? 태자로 태어났을 때 9마리 용이 목욕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9마리 용이 있는 거예요. 이게 흐려서 잘 안 나오지만 하나, 둘, 셋, 그죠? 보이는 것만 해도 넷. 이걸 다 쉬면 9마리예요. 이게 9마리 용을 배치해 가지고서 이제 석가모니라는 것을 표시를 한 거죠. 이제 그 정도로 많은 용이 들어오고, 거기다가 이제 뭐가 들어오냐면 민간 신앙이 들어와서 오행, 음양 오행, 또 청룡, 자청룡, 우백호 막 그러잖아. 이런 신앙도 들어오는 데다가 용은 또 5가지로 분화가 돼요. 오방용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청룡, 황룡, 백룡, 이제 흑룡 이런 식으로 오방을 맞춰가지고 용이 되는데, 그 중에서 대장은 누구겠어요? 오방용 중에서. 황룡이죠. 가운데 있는 게 황색이니까 황제라고 그러잖아요. 황룡이 총대장이에요. 그러니까는 현판 옆에 둘을 배치하려면 청룡은 가장 중요하니까, 해가 뜨는 곳이라서 청룡하고 오행에서도 이제 좌청룡 우백호 하기 때문에 청룡하고 용 중에 총 두목인 황룡을 배치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 가나 이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제 듣고 법당에 가시면 충량이라든가 또 이 바깥에 이 현판 옆이라든가 다 이제 청룡, 황룡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눈에 띄실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런 문화들, 민간에서 유행하는 풍수, 오행 이런 게 다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 사찰에 이제 배치가 됩니다.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죠. 불회사, 나저 불회사 대웅전이거든요. 청룡, 황룡, 동쪽에 청룡, 좌측에 황룡, 이런 식으로 꼭 배치를 해요. 그러니까 오방용이 다 지키라는 뜻이에요. 여기 불갑사, 여기도 이쪽이 황룡, 여기가 청룡,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런데 임진왜란 후에는 뭐가 유행하느냐? 수륙제가 굉장히 민간에 많이 퍼져요. 절에서도 많이 하고, 큰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큰 궤부를 많이 만들거든요. 수륙제를 해야 되니까. 큰 궤부를 만들고 이제 하게 되면 이게 왜 하는 거예요? 천도제 지내는 거죠. 죽은 사람들, 또 전염병이 많이 유행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죽은 사람들을 천도하기 위해서 천도제를 지내게 되니까 이제 그 극락으로 가려면 뭘 타야 돼요? 반야용선. 그죠? 반야용선도 뭐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용이 2마리 있잖아요. 반야용선도 용배가 끌고 가는 거거든요. 이 법당을 이제 반야용선으로 이제 상징하게 되는 거예요. 법당 자체를. 그러니까 앞에 청룡, 황룡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는 앞에 머리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뒤에가 있어야죠. 이게 법당 뒤에요. 법당 뒤에는 황룡과 청룡의 꼬리가 나와 있어요. 이게 불갑사 대웅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쪽 구례 천은사 극락전에 가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법당 자체를 반야용선으로 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는 계단석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중앙 계단, 법당의 아래 그 계단 내려가면 소맷돌에 용이 2마리 새겨져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도 다 이제 반야용선을 상징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저 속초 신흥사나 이런 데 가면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극락선 그 밑에 계단이 용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이후에 이제 전염병이나 뭐 병으로 죽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해서 이런 수륙제가 크게 많이 이제 유행이 되고,
절에서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양식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명부전이에요. 예, 장흥보림사. 예. 여기 보면 이렇게 용이 돼 있어요. 예. 그 이전에는 용이 안 올라갔어요. 임진왜란 이전에는 별로 올라간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이후에, 임진왜란 이후에 용마루에도 이제 용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양쪽으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예. 확대면 이렇게 보여요. 예. 구워가지고, 예. 용 자체를, 예. 기와 굽듯이 다 구워가지고 이어 맞춘 겁니다. 예. 요거는 남해 용문사에 있는 법당 안에 있는 거예요. 예. 용을 배치한 거예요. 청령, 황룡을 배치했는데, 되게 재밌게 생겼죠? 손과 손을 만들어 놨어요. 대개 머리만 만들어 놓는데, 예. 귀여운 손을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누가 봐도 이제 유머러스한 그 이제 느낌을 주는 거죠. 예, 요거는 부안 계암사. 예. 법당 안에 가면 요게 충량이라고 그래요. 대들보에 양쪽에 하나씩 나무가 걸쳐 있는 걸 충량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그 청령과 황령을 어느 법당에 하나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놨어요. 예. 요것도 계암사예요. 예, 계암사인데, 여기는 부처님 위에 세 분 모셨으니까 당연히 호법령이 셋이 있고, 또 밤새 돌아가면서 용을 9마리를 배치했어요. 그러니까 법당 안에 용만 12마리예요. 예. 근데 그것도 못 알아서 벽면에다가도 이제 또 용을 많이 설치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 계암사 대웅전에는 특이하게 이 자청령 우백호, 이것도 절에서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동쪽 벽에는 청룡을 그리고 서쪽 벽에는 백호를 그린 데도 꽤 남아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는 추녀, 동쪽 추녀에는 청룡, 그죠? 서쪽 추녀예요. 뭐예요? 백호죠? 예? 백호예요, 백호. 예. 자청령 우백호를 그대로 추녀 양쪽에다 조각을 해서 끼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민간 신앙이 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다 유행하면서 그 용이 이제 절 법당을 지키고 화재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여러 가지 용도로 이렇게 이제 쓰이게 된 거예요. 예. 요건 이제 사천왕이에요. 근데 사천왕 중에 이제 서방에 이제 광목천왕인데, 광목천왕은 부하가 용하고 야차예요. 예. 용하고 야차인데, 예. 용의 이제 위실력이, 예. 용은 원래 자유자재한 동물이잖아요. 하늘에도 있고 물속에도 있고, 그죠? 지상에도 있고 자유롭게 다니고 변신도 하고 여의주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천왕의 위력은 어느 정도냐? 까불지 말아야. 예. 여기 보면 용이 있죠. 예? 용은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의주. 여의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예? 여의주를 뺏어서 갖고 있는 거예요, 사천왕이. 예? 까불지 마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 서방 광목천왕의 부하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사천왕 보시면 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 요건 상여예요, 상여. 예. 그러니까 절집에서 유행하던 것이 이제 민간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에 나가서 상여에 이것이 나타나서 상여에서도 청룡과 황룡이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청룡이죠? 여기 황룡이죠. 여기도 청룡, 저쪽도 용가라고 그래요. 용가. 앞뒤로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예. 돌아가신 분이 어디 가는 거예요? 극락 가는 거죠. 이 상여에 아예 극락전이라고 써놓은 것도 있어요. 예. 극락을 편안히 가시라고 극락전이라고 당호를 붙여놓은 그 상여도 있습니다. 예. 여기 똑같이 요것도 했잖아요. 아이고.
요게 요령이거든요. 요령. 예. 예. 요령이니까 이제 절에서 쓰는 거 다 일반 이제 풍속에 퍼자는 거예요. 요령은 아예 금강영이라고 그래가지고 죽은 영가를 극락으로 인도하는 그 소리라고 아예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항상 이제 절에서는 쓰는 이제 그 법구인데 민간에서도 이게 매달아 놓는 거예요. 민간까지 절집의 풍속이 이제 빠져나갔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용은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났잖아요. 그죠? 용마루에서부터 뭐 옆에 정면에도 나타나고 뭐 전부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서 임진왜란 후에 예, 하나의 양식으로 이제 굳어지게 됐다. 이런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용은 아들이 9이에요. 예. 용생구자라고 그래요. 용생구자. 용은 아들은 9을 낳는데 이놈들은 용의 아들이라고 용이 되는 게 아니야. 예. 그러니까 용생구자 불성용이라고 그래요. 용이 안 된다. 이 뭐가 되죠 그러면? 용이 안 되면 이무기. 예. 이무기가 물속에서 500년을 다 있다가 여유를 하나 얻으면 그때 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용이 안 되는데 그래도 용의 아들이니까 신통력이 한 가지씩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용도 원래 상상의 동물이잖아요. 그죠? 예. 상상의 동물인데 이제 상상의 동물인데 또 아들 9도 뭐 상상으로 만들어진 거겠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용 중에 하나는 비희라는 거예요. 비희. 비희는 무거운 거 지는 걸 좋아해요. 무거운 거. 예. 무거운 거 지는 걸 좋아해서 어디다 써? 비석의 귀부, 받침. 비석 받침으로 쓰는 거. 이 거북이처럼 생긴 놈이 원래는 거북이가 아니라 비희라는 용의 아들의 하나예요. 예. 또 하나는 요건 포레라고 있어요. 포레. 예. 소리 지르는 걸 좋아하는 놈이에요. 소리 지르는 거. 예. 종이 있으면 항상 여기 용이 있죠. 우리나라는. 예? 에밀레 종부터 다 저렇게 돼 있거든요. 요거는 우리 용류라고 매다는 거, 용 모양으로 종을 매다는 용류라고 부르지만 원래 이름은 포레예요. 소리 지르는 걸 좋아하는 놈이에요. 크게 울라고 장치하는 건데 얘는 고래를 무서워해요. 고래. 예. 고래를 무서워하니까는 치는 나무를 고래 모양으로 깎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 치는 닭목을 갖다가 고래로 만들어서 치면 더 크게 운다고 그렇게 만들거든요. 이게 상록유사에 써 있어요. 예. 근데 실제로 수덕사 가면 치는 그 닭목, 종치는 이제 나무가 이제 고래 모양으로 깎아놨어요. 예. 나중에 이제 수덕사 가시면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예. 또 이제 공복이라는 거는 이제 그 물을 좋아하는 놈. 그러니까 홍결하고 동그란 다리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다리 그 밑에 매달려 있는 놈. 그러니까 잡기를 물리치라고 하는 놈. 그 놈이 이제 공복이고, 그리고 이제 애자라는 것도 있어요. 애자는 죽이는 걸 좋아해요. 예. 그러니까 죽이는 걸 좋아하니까 어디다 써요? 무기에 써요. 무기.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용 입에서 도끼날이 나왔죠. 예? 요게. 예. 그래서 요게 이제 말하자면 애자예요. 애자. 그러니까 긴 칼 같은데도 전부 저런 식으로 용에서 칼날이 나온 모양으로 만들어 놓거든요. 이게 애자라는 거예요. 예. 또 산녀라고 돼 있어요. 이놈은 불하고 연기를 좋아해. 불하고 연기. 예. 그래서 향로의 다리. 이건 중국에서 찍은 거거든요. 향로의 다리예요. 향로 다리는 전부 저렇게 만들어요. 우리나라 청자도 전부 저렇게 만들어요. 예. 그래서 용의 9 아들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예. 이것을 이제 산예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
탑 앞에 가면 베레석이라고 있었어요. 베레석. 베레석이라고 이렇게 네모난 돌 보셨죠? 예? 거기서 이제 예의를 올린다고 베레석이라고 붙였는데 사실은 베레석이 아니에요. 향로 놨던 자리예요. 향로. 예. 중국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향로를 다 놨었는데 이게 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전쟁 중에 전부 뜯어다가 무기로 만들어 버리는 바람에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예. 거의 향로 놨던 다이예요. 대. 예. 예. 여러분 초도라는 놈이에요. 또 초도. 문 닫고 숨는 걸 좋아해요. 예. 문을 닫고서 숨는 거를 좋아하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요? 문고리로 써야죠. 예. 우리나라는 이제 신라시대 때 많이 남아있어요. 이건 현재 중국에서 쓰고 있는 사천왕 문의 문고리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 9 아들이 여러 그 특징을 가지고서 곳곳에 이제 우리나라 절집에도 숨어 있는 거예요. 뭐 범종에서부터 이 문고리에 이르기까지. 예. 그러니까는 예. 많은 그런 이제 문화 현상 중에서 용이 우리하고 가까워진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요것도 아까 이제 사천왕의 용처럼 요것도 나한의 위력을 이제 나타내주는 용이에요. 나한은 그 용을 항복시키고 마음대로 이렇게 부릴 수 있는 신통력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느 이제 나한전에 가서 이제 찍은 건데 이 나한이 용을 마음대로 갖고 노는 거예요, 지금. 예. 유머러스하죠? 예. 용 머리고 한 손에 잡고 용 몸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이 나한전에 가면 가끔씩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용하고 이제 우리 문화 사이에 이제 형성된 거를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무찰린다 용왕이 나와면서부터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계속 용 문화가 이제 퍼지기 시작해가지고 임진왜란 후에 이제 수신 물의 신 겸 법당을 보호하는 지킴이로서 법당 내외에 전부 이렇게 자리 잡게 됐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이제 되는 거고, 또 반야용선, 법당을 반야용선으로 생각하면서 법당 좌우나 또는 계단돌 같은 데도 전부 된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예. 그럼 도깨비하고는 도대체 뭐가 다르냐? 예. 도깨비. 예. 도깨비는 뭐죠? 예. 어렸을 때 동화책에서 많이 봤죠? 예. 재밌기도 하고, 그죠? 재밌기도 하고, 사람한테 속기도 하고, 또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돈을 빌려주면 계속 갖다 갚아요. 예. 금방 잊어버려. 예. 그러니까 돈을 갖다 갚으면서도 빌려준 걸 잊어먹어서 계속 갖고 와요. 그래서 도깨비한테 돈을 빌려주면 재벌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약간 우스운 존재예요. 우습지만 또 만만한 존재도 아니야. 어쨌든 어렸을 때 이제 읽었던 개암 열매, 그 개암 깨무는 소리에 도깨비가 도망가고 그 도깨비 방망이를 얻어왔다 뭐 그런 얘기시 우리가 이제 도깨비에 대한 이제 이미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재밌기도 하고 장난도 잘하고 잘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인간하고 이제 친화적인 이런 이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도깨비인데 귀신하고 약간 다른 거죠. 귀신이 또 무섭잖아요. 그런 느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그 귀신에 대한 거는 얘기는 많아도 그림이 없어요. 그렇죠? 귀신 그림은 하나도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중국도 귀신 이야기는 한 500여 가지가 되는데 중국도 그림이 없어요. 이야기는 엄청 많아요. 그런 걸 가지고 영화로도 막 만들어요. 뭐 천녀유혼. 그러니까 다 귀신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많아요. 일본은 귀신 그림이 무지하게 많아요. 예. 귀신 이야기는 일본이 원조예요. 다 옛날서부터. 그러니까 백기야행도
100명의 귀신이 밤에 행진하는 그림들도 옛날서부터 많이 그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일본 만화 보면 그 귀신 그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예.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약간 다른 거예요. 문화 그 개념이 틀린 거죠. 예. 그래서 우리하고는 다른데 그럼 우리는 도깨비를 그 원조를 어디서 이걸 추적을 할 수가 있냐? 어디에서 이제 볼 수가 있냐? 이거 보면은 지금 나와 있는 이게 백제 시대의 이제 도깨비 기화예요. 정식 이름은 연꽃 도깨비 무늬 벽돌 이렇게 돼 있어요. 정식 이름이 아예 도깨비 무늬로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근데 팔에 이제 갈기 같은 게 막 나고, 그죠? 갈기 같은 게 막 났어요, 그죠? 예. 아랫두리는 뭐 간단하게 그냥 겨우 그냥 가리개만 있고 손톱이 3개씩 있고, 그죠? 그리고 막 근육이 막 엄청나죠? 예. 근데 큰 눈에 그냥 구멍코에다가 큰 입에다가 이러고 하고 있는데 얘가 어디 위에 앉아 있어요? 어디 위에 서 있어요? 연꽃 위에 서 있어요. 그죠? 그 연화대에는 누가 올라갈 수 있어요? 예? 불보살만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죠? 부처님과 보살님만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 도깨비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받들어 모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도깨비를. 예. 실제로 받들어 모셨다는 것이 그 용비 이제 어천가에 나와요. 훈민정음 거기에 보면은 나오거든요. 요게 부여외리에서 8개가 출토가 되었어요. 그 중에 2개가 도깨비 기화예요. 예. 근데 하나는 연꽃 좌대 위에 서 있고 하나는 산경 산의 경치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산 위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지킴으로서의 도깨비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받들어 모셨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게 받들어 모셔서 이렇게 나타났느냐. 예.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예. 우리는 이 도깨비를 치우장사에서부터 왔다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시죠? 많이 보셨던 거잖아. 예? 뭡니까? 2002년도 월드컵 때 붉은 악마의 엠블럼이에요. 예. 아까 봤던 그 도깨비 문양이죠? 예. 얼굴이잖아요, 그게. 예? 이게 거기서 따온 거예요. 치우장소에서 따온 거거든요, 이게. 치우장소에서. 그래서 가장 싸움을 잘했던 이제 장군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따왔다고 그래서 이 붉은 악마가 이 엠블럼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럼 치우장수는 도대체 누구냐 이거죠. 치우장수는. 치우장수는 우리 역사서에는 잘 안 나오죠. 왜냐하면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2개 외에는 일제시대 초기에 일본 사람들의 나머지 돌아다니는 사서들 20만 권을 싹 갖다 태웠어요. 전부 수집해서 삼국사기, 삼국유사만 넘겨놨어요. 근데 삼국사기에는 고대사에 대해서 하나도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삼국유사에는 이련 스님이 그래도 단군이 천 몇 년 살다가 뭐 이제 9월산에 산신이 됐다 이렇게 짤막한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사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사마천 사기에는 오히려 기록이 있는 거예요. 치우는 동이족의 수장이다. 탕록에서 황제하고 싸워서 잡혀서 이제 죽었다. 그리고 얼굴이 동두철액이다. 동두철액. 청동으로 만든 얼굴에 철로 만든 이마다. 말하자면 철가면을 쓰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거고, 중국은 자기네는 황제의 자손이거든요. 황제. 자기는 황제의 자손이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황제하고 대척점에서 맨날 싸우던 사람이 이제 치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동이족이니까 치우 장수가 우리 선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이제 아시는 동북공정 아시죠? 동북의 역사. 그러니까 고구려, 만주, 한반도의 역사를 자기네 지방의 역사로 다 편입하는 게 동북공정이잖아요. 동북공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서남공정, 서북공정, 위구르의 역사, 베트남의 역사, 몽골의 역사. 이거 다 지방의 역사다, 자기네. 56개의 그 민족이 다 같은 뿌리다. 자기네 같은 조상에서 내려온 거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탕록이라는데, 그러니까 우리 전통사상에서 이제 빠져있는 규원사화나 환단고기에는 이제 치우가 황제하고 싸워서 맨날 이긴 거로 돼 있어요. 예. 탕록에서도 이긴 거로 나와요. 예. 근데 그 탕록에다가 뭘 졌느냐 하면 중국 사람들이 1998년에 3조 당이라는 거 졌어요. 3명의 조상이 있는 당을 하나 졌어요. 한 20만 평 돼요. 어마어마하게 져놨어요. 그러면서 자기네 조상은 염제, 신농, 황제, 치우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네 조상하고 싸웠던 치우까지도 전부 끌어다가 자기 조상에다가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중국 역사계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동북 공정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아직도 시우를 인정 안 하죠. 역사학계에서. 근데 중국에서는 아예 자기네 조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치우를 우리의 조상이라고 믿는 거는 우리뿐만 아니에요. 저 남방의 묘족도 치우를 자기네 조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우린 그 한남곡이나 이런 데는 이제 한인이 7대, 뭐 한웅이 18대, 당군이 47대 이렇게 내려간 그 세계가 다 있거든요. 예. 그 한웅의 14대 천황의 자오지 천황인데 이분이 별명이 치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싸움 대장이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중국에서는 전신으로 모셨어요. 전쟁의 신으로. 무기고에는 당연히 치우의 얼굴을 그려서 모셨고, 항고조 유방의 전쟁터에 갈 때는 치우 사당에다가 절을 하고 갔어요. 예. 그러니까 전쟁의 신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도. 예. 그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이제 했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러면 이분이 어디로 갔느냐, 이분이 이제 전쟁을 잘하고 싸움을 잘하니까 지킴이 역할을 갖다 이제 맡게 된 거예요. 기와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와. 예. 이건 이제 고려시대 거거든요. 예. 고려시대 와서는 좀 많이 변해요. 예. 요것도 고려시대. 요거는 조선시대. 영남로에 있는 거예요. 영남로에. 예. 밀양 영남로. 그러니까 계속 내려가긴 해요. 신라시대 그 도깨비 기와는 다 아실 거예요. 유명하니까. 요건 일본 거예요. 일본. 우리나라한테 건너갔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사찰에 가면 무조건 다 이 도깨비가 올라가 있어요. 걔네들도 기와라고 그래요. 오니가와라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말했던 이제 백제의 그 기와 도깨비 그 조각이 있는데 얘네들은 아예 조각을 많이 해놨어요. 아주 유명한 조각들이 많아요. 요거는 이제 교토의 그 삼실상 간당이라는 절에 있는 건데 천둥이라고 부르는데 등불을 들고 있는 도깨비예요. 예. 뿔이 있고 입이 있고 사람 몸의 신체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는 조각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조각으로 알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 치우 장수 묘가 사마천 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동성, 수장현, 감향 성중에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럼 거기 지금도 남아 있겠죠?
예? 그 제가 1990년에 거길 찾아갔어요. 한중 수교전에 간 거예요. 예. 한중 수교전에 홍콩 내에서 뒷문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베이징을 갔다가 비행기 타고 제남 가서 열차 타고 그 상권을 찾아서 갔어요. 근데 없는 거야, 여기가. 치우총이 분명히 있다고 돼 있는데 감양성정이라고 써놨어요. 문물보호단이라고 표석도 있어요. 근데 없어. 이거 왜 없어졌지? 그 지방민원단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등소평이가 땅을 나눠줬잖아요. 땅을 나눠주니까 그 높은 7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21m거든요. 그 높은 그 묘를 갖다가 허벌판이에요. 그 묘의 흙이 좋잖아요. 전부 객토를 해버린 거예요. 객토를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산만 이렇게 돼 있고 다 이제 평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원래 그 묘였다는 거예요. 예.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다시 만들었어요. 중국 사람들이. 다시 치우장성묘를 만들었어요. 치우총을. 예. 왜냐하면 동북궁정을 완성시켜야 되니까. 탕록에다가 그 삼도당을 지을 정도인데 치우장성 사마천 사기에 나와 있으니까 거기다가 다시 만들었어요. 예. 새로 만든 걸 가지고 치우총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진짜 우리 역사 속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장수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 사람한테 뺏기게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갔다 온 얘기를 하자면은 굉장히 길어요. 예. 별 일을 다 벗고 진짜로 1990년이니까 우리가 한중 수교가 199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수교 전에 들어간 거라서 그때만 해도 진짜 중국 오지였거든요. 예. 막 화장실에 가면 아무 간마기도 없던 시절에 거기 이제 찾아간 거예요. 이제 우스운 일도 많았고 험악한 꼴도 받고 많이 그랬었어요. 예.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도깨비가 어디 남아 있을까요? 그죠? 어디? 예. 아까 이제 도깨비 귀환은 쭉 보셨잖아. 근데 우리한테도 많이 남아 있어요. 옛날 때 법당에 가면 어디 남아 있냐면 특히 수미단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수미단에. 예. 수미단 요 아래 부분에 옛날 법당에 가면 도깨비들이 많이 새겨져 있어요. 예. 그래서 지킴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도깨비는 좀 다른 점이 그 표정이나 이런 게 좀 달라요. 요건 중국 거예요. 중국의 불단 밑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미단도 역시 그 시작은 중국에서 영향을 받은 거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요거는 속리산 대웅전, 속리산 대웅전 수미단이에요. 뭐 하고 있는 걸까요? 도깨비가 용을 갖다 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용머리죠? 눈 보이세요? 용, 앞발 이렇게 해서 뒷꼬리 용을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용 너도 까불지 말어. 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얼마나 강력한 도깨비인데 보여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요건 청도 대비사예요. 청도 대비사 이제 불단인데 재밌는 것이 뭐라고 써있죠? 왕도깨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도깨비는 이게 무서운 귀신의 도깨비가 아니라 왕도깨비, 복도깨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왕자를 써놨어요. 요것도 개심산대 대웅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부처님 위에 용이 이제 호법용이 셋이 있고 그 법당 전체에 9마리 용이 있어서 12마리 용인데 벽에다 또 요걸 만들어 놨어요. 요 용이 있잖아요.
근데 또 여기 있어요. 이 자신이 이제 용인지 도깨비인지 잘 모르겠죠. 그렇죠? 이게 나중엔 여기 혼재가 돼요. 용의 얼굴하고 도깨비 얼굴하고 이제 혼자가 되기 때문에 분간하기가 좀 어려워요. 요거는 영광 불갑사 대웅전 그 용마루에 있는 거예요. 역시 용인지 도깨비인지 불분명해요. 지킴이로서 앉은 건 틀림이 없죠. 그죠? 요거는 이제 사천왕 그 허리띠 장식. 허리띠 장식에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요것이 이제 용이다 맨날 그러거든요. 용이라고. 근데 요거는 용을 물고 있어요. 그럼 용이에요. 용을 물게 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건 도깨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냐. 그 사천왕의 그 배꼽 장식에 있는 거는. 요거는 마곡사에 있는 사천왕의 그 배꼽 장식이에요. 뭐 하고 있죠? 콧물이 좀 나왔어. 콧물이 나와서 혀로다가 콧구멍 핥고 있잖아요. 이거 용은 아니겠죠? 그죠? 근데 이런 곳이 수미다리도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저 순천에 절에 가면 수미단에 용이 또 거기서 조각으로 또 나무 조각으로 코를 핥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용은 분명히 아닐 거다. 생김새를 봐도 용 같지는 않고 유머러스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건 도깨비다. 이렇게 이제 파악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의 특징은 도깨비의 특징은 큰 눈, 이게 실상사 이제 장승이거든요. 실상사의 장승인데, 이제 큰 눈, 퉁방울 눈, 주먹코, 이제 큰 입. 그래서 장승까지 계속 이제 내려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장승도 역시 지킴이죠. 그죠? 장승은 왜 지킴이가 됐냐면, 이제 1700년대 초에 그때 제일 많이 만들어져요, 장승이. 그때 뭐가 유행했냐? 역병이 유행했어요. 역병, 전염병. 조선시대는 뭐가 제일 무서웠을까요? 전쟁이 없는 시절에는 천연도. 이런 것이 제일 무서웠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민간에서 장승을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나무 장승도 세우고 돌 장승도 세우고. 근데 이것이 절집안에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부터 장승이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절에도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돌만 남아있다 보니까 절집의 장승들만 이렇게 많이 남아있게 된 거거든요. 나중에는 이름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이제 민간에서 쓰듯이 이제 주장군, 상원, 이제 주장군, 하원, 당장군. 민간에서는 다 그런 이름으로 쓰는데 오히려 절에서는 나중에는 이제 뭐 호법선신, 이제 호법신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교식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원래 민간에서 유행하던 것이 이제 절에 이제 들어온 거로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느 비석에 이제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용인지, 그죠? 도깨비인지 분간할 수가 없어. 그렇죠?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용의 정면 얼굴은 판으로도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는 현판 옆에 양쪽에 조각이 되어 있는 수도 있지만 그 조각을 이제 안 돼 있으면 나무 판형, 판판한 판에다가 조각을 해서 현판 좌우에 붙이거든요. 그게 청룡황룡이에요. 어떤 보면 다 옛날에 그냥 도깨비라고 그랬어요. 근데 원래 청룡황룡인 거예요. 그것이 그 불갑사 대웅전에 가면 충량에 용의 몸을 딱 해놨어요. 용의 몸을 딱 해놨는데 얼굴은 나무판에다 조각을 하고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 보면 이렇게
앞만 보면은 용인지 도깨비인지 모르는데 뒷몸은 용의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용과 이제 도깨비가 막 혼재됐다는 걸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예. 얼굴 이미지 상이가 비슷해지니까.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비석들에도 보면 이것이 용인지 도깨비인지 분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킴으로써 예. 뭐 법당을 지키든 이제 민간을 지키든 하여튼 수호신으로서 기와로도 올라가고 또 이제 비석에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절집에 있는 비석에도 다 이렇게 용들이 나타나 있거든요. 저 검봉사나 뭐 이런 데 가도 다 이제 그 용조각이 많이 나타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혼재돼서 나타나게 됐고 그래서 그 용과 이제 도깨비는 이제 절집에서 함께 이제 나타나면서 그 하나의 이제 양식으로 굳어져서 지금도 이제 법당을 꾸미거나 하면 뭐 수미당이나 이런 이제 닷집이나 이런 이제 충량 목조 건물 같은 데는 충량이나 현판 옆이나 용마루나 곳곳에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은 되겠습니다. 사실 도깨비를만 얘기해도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그 도깨비 책을 하나 정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박사님이 돌아가실 때 원고를 써놓으셨어요. 도깨비 문화라고 써놓으셨는데 사진 자료나 이게 부족해가지고 제가 그 책을 못 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재작년에 제가 이제 퇴직을 하고 작년에는 이제 부지런히 글도 쓰면서 필요한 자료들 다 이제 찍으러 다녀가지고 책을 정리해서 그 책 이제 도깨비 문화라고 작년에 냈어요. 요게 이제 도깨비 문화라는 책. 요건 이제 도깨비 이제 시작에서부터 이제 중국에서부터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에 정착이 됐는지 이걸 보시면은 더 궁금증이 풀리실 거예요. 이제 필요하신 분은 나중에 이제 사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사찰에 이제 도깨비도 살고 삼신한비도 산다는 그 책을 제가 왜 쓰게 됐냐면 이제 8년간을 제가 문화답사를 했잖아요. 저는 매주 가다시피 했어요. 팀은 다르죠. 한 번은 이제 금강정사팀, 한 분은 불광사팀, 한 분은 또 인사동팀, 또 하나는 삼양동회, 삼양사 이제 회사 팀 이렇게 이제 다녔기 때문에 매주 가다시피 하니까 이제 많은 책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건 이제 해설을 해놓은 건 많아요. 이거 무슨 의미다, 뭐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뭐 어떻게 나타난다 이런 건 많은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흘러와 가지고 어떻게 발생을 해가지고 인도에서부터 어떻게 돼서 우리나라까지 흘러왔는지 이거 써놓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써놓은 책이 없다 보니까 이건 그럼 내가 써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쓴 건데 그것이 이제 그 조선일보 같은 데서 대서특필을 하는 바람에 이제 책도 다 이제 빨리 나갔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수도서로서 문광부 우수도서로서 이제 선정도 되고 그래서 이제 다시 또 2편도 이제 쓰게 되고 이제 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그 책을 사서 이제 보시면 이제 되겠고요. 오늘 정말 코로나 때문에 웬만하면 다 집에들 계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또 와주셔서 들어주셔가지고 이제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또 인연이 되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하반야바람이.